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또 감사드리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올해 상반기 때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산업 자료집들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자주 정기적으로 좀 이 자료집들을 나눠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1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렸었던 2차 전지 초강세 그리고 인공지능 글로벌 이슈 모멘텀들 지목을 해 드리게 되면서 해당 종목들까지 이제 정리를 해 드려 가지고 나눠 드렸었는데 여기서 인제 2배 이상 급등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줬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후발주자로서 해당 자료집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2차 전지 조정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계실 수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까지 현재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2차 전지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잡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떨어질까 좀 궁금하실 수가 있겠고 이 못 잡으셔 가지고 수익들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잡으면은 될까? 언제 잡으면 괜찮을까?' 이렇게 인제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의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뜨면 사세요." 체크를 해 드리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외에 2차 전지의 전 종목이 지금까지 급락세가 나와 주고 있습니다. 버티고 버텼었던 에코프로도 5월 인제 첫 주차 넘어가게 되면서 21선 이탈을 하고 있는 단기 추세가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2차 전지 수요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를 좀 해소를 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장 설비 투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 능력이 이 지금 수요를 폭발하는 수요를 소화시킬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에서 지금 업체들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가 대기업 집단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 조달이라고 하던가 사익 편취 등에 있어서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는 제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뭐 지금 이 지분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규제들이 강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이 작년에 인제 나와 주게 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 에코프로 그룹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CATL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점유율 1 위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 내에선 당연히 1 등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중국의 CATL 배터리 업체가 중국 외 시장에서 올해 1 분기 80%대 성장률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난 지금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CATL 쪽의 배터리 탑재를 늘리고 있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지금 이제 라인업에다가 전부 다 인제 중국 쪽에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인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니로 전기차에다가 CATL 배터리 탑재가 되고요. 벤츠나 볼보 대표적인 이제 또 유명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CATL 쪽의 배터리 탑재를 대규모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넘어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독점을 하고 있었었던 이 NCM 그러니까 니켈과 코발트가 들어가는
고성능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의 CATL 쪽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협력을 들어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중국 배터리가 굉장히 싸고 성능이 나쁜 그런 안 좋은 배터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이런 프리미엄 회사들 같은 경우도 나서게 되면서 굉장히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신형 코나 전기차에다가 CATL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향후 인제 현대차 사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배터리의 국적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워낙 인제 이 전기차 쪽이나 완성차 쪽에서 수익성이 급감을 할 수가 있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국적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를 탑재를 시키는 것을 더 늘리겠다라는 것들을 인제 시사를 했죠. 현재 지금 미국 정부나 유럽 연합 쪽에서 배터리 공급망 때문에 중국의 지금 탈중국 그런 공급망들을 형성을 하려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견제가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까지 비중국 시장에 있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CATL 쪽에서 80% 성장을 해버리게 되면서 해당 격차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점유율이 10% 가까이 차이 나다가 최근 3%까지 급격하게 좁혀졌고 아마 올해 내에 CATL이 지금 이제 비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을 꺾고 1위까지 지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3사의 비중국 점유율 같은 경우는 49%대로 작년 대비 5%가 줄고 있고요. 중국을 만약에 포함을 하는 전체 글로벌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비아디한테도 뒤지고 있는 3위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중국 배터리의 공습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배터리 생산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도 보조금을 이제 주면서 진행이 됐는데 그게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중단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차별적인 조치들을 받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좀 상황들이 연출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을 중단을 하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이 보조금 중단에 따라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의 성장세가 잠깐쯤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진출을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동무대로 예상이 되었으나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도 CATL 쪽에서 개발을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이 얘네들이 생산을 하는 배터리가 양산형이다. 굉장히 싸고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지금 비판들이 계속이 되고 실제로도 뭐 성능들에 있어서 그러한데 이 양산형 배터리를 넘어서 한국 배터리가 굉장히 초강점을 보여줬었던 프리미엄 배터리 시장 그러니까 일명 이제 3원계 배터리 시장이겠죠. 코발트나 니켈이 들어가는 지금 이런 프리미엄 시장에 굉장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중국의 배터리 성장률은 연평균 11%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동화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수요가 연평균 28%, 33% 정도에 달할 전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급증을 하는 수요 대부분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 충족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한국 배터리들의 최대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지금 글로벌 배터리 매출이 2030년까지 연평균 43%로 엄청난 초고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연평균 33% 증가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
전지 고평가 우려로서 에코프로를 제외한 2차 전지 전 종목이 한 달간 급락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뭐 리튬 쪽에서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 이런 종목들 한 달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현재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를 지금 하반기 때 앞두고 있겠죠. 이 IPO 과정에서 오너 일가가 사익 취득을 하겠다라는 그런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아무래도 대기업 집단으로 지금 현재 진입이 되게 되면서 IPO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 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IPO 쪽에서 차질이 생기면은 유상증자로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 같은 경우도 나타나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증권사 다수가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를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체 종목 중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지금 에코프로 그룹의 폭등에 따라서 다른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이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에코프로 그룹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다가 집중을 받고 있는 뭐 이제 인물들 같은 경우도 생겨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 이제 이러한 사태들이 나타나 준다라고 했을 때 계속 이런 모난 돌이 정을 맞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뭔가 집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 주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 종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에 대해서 증권사가 굉장히 뭐 대규모로 뭐 매도를 때려버린다라고 하던가, 공매도를 해버린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매도 리포트들을 내면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실제로 이제 매도를 날려버린다라고 하던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굉장히 잘 버티고 있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폭등을 시작을 한 지 한 3달, 4달 정도 만에 지금 이제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 동학 개미 운동이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 전 회장, 이동채 회장, 그리고 자회사 임직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동채 회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억울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항소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거는 시중에 밝혀지지 않은 내부 핵심적인 그런 이슈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선취를 해놓고, 그러면서 그 핵심적인 정보가 시장에서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좀 이제 불법적으로 이런 이제 좀 사익을 가져갔다, 그런 이제 혐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정거래법에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자본시장에 따라 가지고 또 불법적인 내용으로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 현직 임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부당 이익을 편취를 했다, 이런 이제 의혹에 따라 가지고 3월 달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본사가 압수수색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원래 이제 이동채 회장이었죠. 회장이었는데 잦은 송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대표이사, 회장 직함, 사내 이사직 전부 다 내려놓게 되면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상임 고문이다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대기업 집단으로 진입이 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 의무라고 하던가 오너 일가들의 사익 편취가 금지가 된다라고 하던가, 이런 굉장히 상당 부분에 대한 제한 규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에서 지금 특수 관계인의 이룸 TNC가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회장 일가의 가족 회사입니다. 이 회장의 이제 뭐 와이프, 이 회장의 이제 두 자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시중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 3조에서 4조 정도 가치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공모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족 회사 쪽에서 600억 정도의 자금 회수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600억 현찰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투자은행 업계 쪽에서는 이룸 TNC가 승계용, 지금 현재 이동채 회장의 승계용 비상장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쪽에서 상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업계에서는 굉장히 회장 일가가
보유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이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이제 금액을 한 큐에 바로 인제 만들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해당 부분이 논란거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전구체를 국산화를 하는 사업이 현재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IPO 상황이 미뤄진다라고 하던가 중단이 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상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법적인 리스크가 워낙 심각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사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최근에 이제 이동채 회장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콜옵션을 포기를 했어요. 일단은 2021년 7월에 발행을 해 가지고 한 1,500억 정도 인제 전환사채가 지금 이제 발행이 됐었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자가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인제 사채로서 빚을 땡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억을 빌린 겁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 인제 콜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부분 한 1년 정도 뒤에 이 주식을 지금 현재 주가보다 싼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콜옵션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시중의 그런 뭐 대출보다 싼 비용에 거의 인제 뭐 이자가 없다 보니까 이걸 인제 대신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돈 빌려주는 입장에 있어서는 좀 전도유망한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싼 가격에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득 때문에 굉장히 인제 거래가 빈번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근데 현재 지금 이 전환사채에 부속이 되어 있는 이 콜옵션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최대 주주가 행사자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환사채가 진행이 되면은 이동채 회장이 한 큐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500억, 600억을 냈다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냐. 현재 지금 뭐 주가가 그때 당시 대비를 해서 뭐 10배 가까이 인제 올라갔다 보니까 한 방에 이제 6천억을 이동채 회장이 잡아먹어 버릴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이동채 회장이 직접 콜옵션을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에코프로 회사 자체에서 자기 사채로서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소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 가치를 위해서 이동채 회장이 6천억이라는 돈을 포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제 엄청 긍정적인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검찰 쪽에서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 쪽에서 주게 되는 이 콜옵션에 대해서 배임이다. 그러니까 회사 쪽으로 바로 인제 가져야 되는데 개개인 사익을 취할 수가 있는 배임이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득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인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최근에 인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었던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씨가 방금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같이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콜옵션을 회사 측으로부터 개인이 무상 양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인제 큰 사익 편취를 하게 되면서 돈을 막 뿌리고 다니고 연예인도 만나고 그걸 다녔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이 무상 양도가 현재 지금 이 무상 양도를 진행을 하는 게 빗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코스닥 기업에게는 굉장히 편법적으로 굉장히 좀 자행이 되었었던 내용이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남부지검 쪽에서 이 무상 양도가 불법 수익이다, 그래서 배임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강종현 씨를 기소를 한 거죠. 지금 현재 이동채 회장 같은 경우도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누적이 되는 상황에서 배임 혐의로서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은 좀 빠져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IB 업계 쪽에서는 이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을 배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대기업 집단으로 진입을 하기는 했지만 설비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들이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7천억에 달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 투자 금액이 부족한 상황들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벌기는 했지만 막 수백 퍼센트 올라가면서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해당 돈들을 전부 다 투자로서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 수중에는 남은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자금 조달들을 위해 가지고 이자를 지금 이제 대출들을 끌어오게 되면서 이자 비용이 최근에 5배 이상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 차입금 규모가 1조 규모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1년 내에 상환 비율이 70% 가까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올해가 에코프로 그룹에 있어서 상환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인제 한 해가, 그러니까 자금이 굉장히 쪼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죠. 작년에 인제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5 개년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가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결국에는 은행 대출이라고 하던가 유증을 통해 가지고 선호를 하는 자금 조달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뭐 실제로 인제 신주를 인제 뭐 발행을 한다라고 하던가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던가 실제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 오는 것을 대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들을 밝혔죠. 이런 것들이 해가 가면은 갈수록 괜찮아지기는 할 테지만 너무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한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끌어가지고 은행 대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현재 지금 업체에서 이 에코프로 그룹에서 받을 수 있는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 쪽에서 막대한 투자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크게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회사채를 통해 가지고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커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아직 낮아요. 최근에 인제 상향이 되기는 했지만 에코프로 쪽에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에 가지고 있는 신용 등급을 통해 가지고 회사채를 지금 조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자율이 8%에서 9%대까지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지금 에코프로가 받고 있는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2%대에서 3%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대규모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1-2년 동안에 조달을 해 왔었던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금융 비용이 굉장히 폭증을 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이 성장을 하고 나 가지고 처음으로 이 투자 유치에 대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사실 요번에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저금리로 대규모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자금 조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제 LG에너지솔루션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상장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13조 원 가량의 대규모 자금 수요를 성공을 했고요. 해당 지금 이제 이 자금 조달 능력을 통해 가지고 원래 SK온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이 튀르키예 바로 인제 포드 쪽과의 블루오벌 SK 합작 공장이 SK온 쪽에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넘어갔죠. 돈이 인제 SK온 같은 경우는 없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막 200~300%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인제 튀르키예 공장을 추진을 할 여력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인제 LG에너지솔루션이 이 지금 현재 합작법인을 가로챈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상장 자금 대규모로 조달을 한 상장 자금 토대로서 2년 전 대비해서 현재 지금 현금 등감을 약간 단기적으로 빠르게 인제 처리를 해서 거의 현금이랑 비슷하다라고 여겨지는 자금이 20배 가까이 급증을 하는 것처럼 현재 지금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인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철강 업계에 있어서 글로벌 뭐 신용도가 높은 철강사 1위 이런 것들을 인제 차지를 하게 되면서 1 위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굉장히 우량한 인제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겠죠. AA 플러스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런 높은 신용 등급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행을 하면 한 8% 9%대인데 현재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 3% 4%대의 발행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첫 번째로 지금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그러면서 회사채 발행을 하는 수요 예측 쪽에서 4조 원이 몰리게 되면서 역대 최대 흥행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든든한 모회사 덕분에 자금 조달 능력이 양극재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4%대 회사채 수조 원대 발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대규모로 흥행을 할 수가 있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주사인 에코프로를 가지고는 있겠지만 에코프로의 매출 대부분 90% 이상이 에코프로 BM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금 조달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게 되는 것처럼 2차 전지 업계에 있어서 이 글로벌 설비 투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번 돈으로서 뭐 배당금이나 이런 수익 파티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번 돈으로 수년 동안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설비 투자를 매년 1조 4천억을 지금 출혈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투자 비용의 대부분을 외부 자금에서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지금 현재 생산 기반을 확장을 하게 되는 이 투자가 본격화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늘려야 되는 굉장히 확장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금 소요 같은 경우도 대폭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의 지분의 51%대라는 마지노선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지배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게 과반을 차지를 하는 50% 플러스 1주라는 마지노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라고 하던가 이런 신규 주식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50% 지금 현재 지배력을 꺾어버릴 수가 있는 이런 지배력을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유상증자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요 주주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주요 주주 쪽에서 배당을 요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 비용이 급증을 할 수가 있는 우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야 에코프로 그룹이 뭐 사상 최고의 그런 이제 성장성 대비를 해가지고 뭐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결국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성장성의 한계에 부딪히는 주가가 한계에 부딪히는 타이밍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배당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 조달을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타이밍에 있어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쪽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주저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분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자금 조달을 주저하다가 글로벌 점유율을 잃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동치회전 같은 경우는 승계 과정에서 선택의 갈림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글로벌 증시가 2차 전지 핵심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가지고 있지 못한 뭐 일본 내지는 뭐 이제 미국 아니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전혀 나오지 못하는 조정이 계속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압도적인 그런 상승률 덕분에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주가 하락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 굉장히 대규모로 지분에 대해서 고평가를 받게 되면서 대규모 자금을 수요를 할 수가 있는 적기다라고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대규모 자금 조달 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뭐 몇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이제 발행을 한다라고 하던가 내지는 실제로 그냥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상황들도 나타나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이 진행이 되면은 전환사채가 되었건 유상증자가 되었건 주가 희석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게 진행이 된다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2차 전지가 압도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2030년 이후에도 이 수요 지속이 급증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2차 전지가 4차 산업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엔진이다라는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야 전기차 배터리로서 각광을 받고 있겠지만 향후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가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배터리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성능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더욱더 기술이 더 늘려나갈 수가 있고 이런 이제 혁신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이후에도 로봇이라고 하던가 이런 이제 4차 산업에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새로운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출현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는 전기차 성장세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었던 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 충격 같은 경우는 나와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성장성을 기인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지금 현재 주가 충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2개월, 3개월 동안에 에코프로가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대장주가 하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업종이 하락을 하는 부분이 동조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었던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대장주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하락이 동조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업체들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얘네들이 이 이후로 본격적으로 대반등 시기 같은 경우는 새 업체가 모두 일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지금 현재 정리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너 일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을 지분을 줄이고 그러면서 이 지금 차익을 통해 가지고 지주사 에코프로의 지분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에코프로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싼 가격의 지분을 모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고요. 주주 대상으로서 유상증자를 지금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유상증자를 하는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는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에코프로를 1억을 가지고 있다. 에코프로 BM을 1억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몇 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야 그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주가 급등, 에코프로가 주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전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사실 이 회사 입장에서 에코프로 회사 입장에 있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열렬한 지지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시장의 관심도를 회사 입장에서는 역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나가던 인제 기업들이 고점에서 자금 조달로서 무너졌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어요. 지금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5천억대 전환사채 조달 추진 중인 부분들 지금 이제 보도로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와주고 있겠죠. 만약에 얘가 인제 하락 추세로서 진입이 되는 타이밍에 이 정도 5천억 원의 전환사채로도 충분히 급락을 연출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같은 경우도 결국에 한 3조 원에서 4조 정도 현금 조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핵심 자회사 유출에 따른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 희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성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개월 내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따라서 주가 충격이 나와주는 타이밍 그때가 여러분들이 절호의 매수의 찬스로 그러니까 막 인제 시장 속에서는 그때 당시 인제 뭐 에코프로 회사를 욕할 수도 있겠죠. 뭐 주주 뭐 등을 쳤다. 주주한테 손을 벌렸다. 뭐 내지는 뭐 너무 인제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한다. 이런 인제 만약에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타이밍 결국에 성장성을 토대로 그 돈을 어디 가서 뭐 엿바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합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호의 매수 찬스로 여기시고 타이밍들을 재보시면서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현재 지금 2차 전지 이후로서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들 그러면서 2차 전지 대장주가 이 자금
한두 달 타이밍이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라. 내용들 같은 경우도 정리를 드렸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상반기 2배 이상 급등 미래산업 자료집 여러분들이 어디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관련된 지금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지금 직접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해드렸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라고 어플 다운로드 받는 데 있을 거예요.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요.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 안쪽에서 정보들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생겼죠. 위쪽에 영어로 로그인 버튼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위쪽에 모두 동의합니다. 체크 박스 여기 체크를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이제 가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아이디 지금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성함까지 입력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되게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괜히 이거 주식 어플 받았다가 광고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걱정 하덜덜 마시고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좀 빠른 정보들, 급등 종목들,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자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고요. 여기 위쪽에 상반기 2배 급등 미래산업 자료집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여러분들이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첨부 파일 부분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상한가 기대주 종목들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여기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지난주 찍어 드렸었던 미래생명 자원 같은 경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한 2거래일 정도만은 상한가 달성하고요. 일주일 정도도 안 돼 가지고 50% 이제 급등들 나타나게 되었죠. 당장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던 서진 오토모티브 아직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움직임들이 또 나와줬고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지금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오늘자 종목들 바로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8시 30분 정도에 당일 급등, 당일 가장 강력한 수급이 기대가 되는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만 매일 장전에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많지는 않겠지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매일매일 벌어가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권투데이 게시판 당장 이제 오늘자 거 살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간략하게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미국 증시 흐름들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이슈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찍어 드릴 수가 있었던 지금 현재 첫 번째 이슈로서 실리콘 음극재 확대 적용 나와주게 되면서 KBG 오늘 단기 급등 나와줄 수가 있겠죠.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해줬고요. 두 번째 이슈로서 이제 체크를 해드렸었던 러시아, 우크라 곡물 협상에서 지금 굉장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찍어드렸었던 뭐 미래생명 자원, 고려산업, 한일사료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신송홀딩스 전부 다 이제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체크를 해드렸었던 GSA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5월 8일 말씀드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시간에 지금 상한가가 가고 있어요. 내일 이제 급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20%, 30% 매일매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들 충분히 창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급등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도 꼭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유력 테마주 종목들 정리를 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체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큰 도움들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급등 타이밍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종목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